자, 일단 함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천천히 나갈 거예요. 되게 중요하니까. 일단 함수를 하기 전에 우리는 집합이라는 걸 배웠지. 집합이 뭔지 알 거야. 그치? 그래서 집합이 두 개가 있으면 두 집합 간의 관계가 함수예요. 그런데 그냥 관계가 아니라 단어 하나를 더 끼워 넣읍시다. 두 집합 원소 간의 대응 관계. 즉 함수는 대응이다가 핵심이야. 이렇게 함수는 두 집합 간의 대응 관계인데 보통 함수를 다룰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의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걸 우리 대응을 함수라고 하는데 에서에 해당되는 집합의 이름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불러. 그리고 로에 해당되는 집합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함수의 대응이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x라는 집합에서 y로의 대응 관계를 내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거야. x가 1, 2, 3 이렇게 되고 자, y가 a, b, c, d 이렇게 있는 경우 내가 이러한 대응을 만들 수 있잖아. 1은 a로 그치? 2는 b로 3은 c로 이렇게 대응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전체 y가 공역이잖아. 자, 이제 대응의 결과로 나타내는 요 세 가지 원소들 있지. 우리가 얘네들을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공역 중에서 그 대응이 끝난 원소들을 치역이라고 따로 불러요. 그러니까 모모로에서는 공역과 치역 두 가지가 있다. 이해됐어? 그러면 이러한 대응이 모두 이렇게 그 집합이 되니까 함수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대응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어떠한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대응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1, B 이런 거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가고 이런 대응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럼 모든 대응이 다 함수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이제 볼게요. 그래서 함수는 정역에서 공역으로의 대응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대응이 끝난 공역의 원소를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이 대응이 모든 대응이 아니라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함수는 여러분들이 나오면 일단 대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정의역의 원소가 모두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함수가 아닌 대응 중에 하나가 x에서 y로의 대응인데 얘가 1, 2 이렇게 되고 3 이렇게 되고 여기가 4, 5, 7, 8, 9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 근데 1은 4로 대응이 되고 2는 5로 대응이 됐는데 3은 어디로 대응될 값이 없어. 그러면 정역의 원소 모두가 대응에 안 참여하고 있지, 그치? 즉 3에서는 특별히 대응되는 값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정역이 모두 대응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건 함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정역의 원소 모두가 대응에 참여해야 되며 참여 조건. 자, 이제 두 번째는 정의역 원소 한 개에 자, 공역의 원소 한 개가 대응될 것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공역의 원소가 한 개가 정역 원소 한 개에 공역 원소가 한 개가 대응된다는 의미를 볼게. 키포인트는 정역 원소 한 개에 있어. 무슨 얘기냐? 아까처럼 x에서 y로의 대응이 방금 본 것처럼 1, 2, 3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4, 5, 7, 8, 9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은 4로 2는 4로 3도 4로 이러한 대응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거는 함수예요. 왜? 키포인트가 첫 번째 정의역에 모두 대응이 참여하고 정의역 한 개의 공역의 원소가 하나 돼요. 정의역 한 개의 공역의 원소가 하나 돼요. 정의역 한 개의 공역의 원소가 하나 돼요. 이렇게 되면 함수지, 그치? 그런데 포인트를 어떻게 둬야 되냐면 정의역 원소 한 개의 공역 원소가 한 개에 대응돼야 되는데 이런 건 괜찮지만 이런 건 안 돼. 1에서 4하고 5 동시에 갖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지? 자, 그럼 함수의 그래프 함수
가 되는 거 이제 그래프로 함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결정을 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함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정역은 x 원소, 치역은 y 이렇게, 공역은 y 이렇게 되거든. 자, 근데 봐봐. x 이 점은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하나 결정되는 거지, 그치? x 하나에 대해서 y 하나가 나오지, 그치? 이 점도 x 하나에 대해서 y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치? 그 y 값이 동일하더라도 x 하나에 y 하나가 나오는 건 똑같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게 정역 한 개에 공역 한 개가 원소 대응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 x 한 개에 y가 하나, 두 개 대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내가 세로줄을 그었을 때 값이 하나만 걸리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라고 하는 게 대응인데, 첫 번째 집합의 관계에 따라서 대응의 모습을 봤고요. 이게 그래프로 나타났을 때 대응이 뭔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건 정역, 공역, 치역 세 가지 구분하는 거. 여기까지 해야 됐지.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 필수 유형의 1번, 2번, 3번을 다 푸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대표 유형부터 볼게요. 142페이지 한번 봅시다. 1번 보면 보통 함수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fx, 이게 함수거든. 근데 이 fx를 여러분들이 fx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x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함수값이 존재한다. x에 따른 함수값이라고 읽어야 돼. 어렵지 않지. fx를 이제 fx라고 읽으면 안 돼요. x값에 따른 함수값이라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x의 원소가 1하고 2하고 3 이렇게, 얘가 정역이고 y가 공역이죠. 1, 2, 3, 4, 5. 그러니까 1, 2, 3이 정역이고 1, 2, 3, 4, 5 다섯 가지 원소가 공역이에요. 근데 함수가 아닌 거라고 했잖아. 함수가 되려면 정역의 원소가 모두 대응에 참여하고 정역 원소 한 개에 공역 원소 한 개가 대응된다는 이 조건을 지켜야 되거든. 근데 식으로 보면은 4번식을 볼게요. fx가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이란 식은 x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y값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일단 f의 1의 값을 생각을 해볼게요. 1이지, 그치? 그러니까 1은 어디로 대응돼? 1로 대응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2의 값을 대입하잖아? 그럼 얘가 5가 되잖아요. 2분의 5인데 2는 2분의 5가 여기에 있어, 없어? 없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2는 대응되는 값이 없죠. 3의 함수값은 뭐냐면 3 집어넣으면 2분의 10이니까 5 이렇게 되니까 3은 어디로 대응돼? 5로 대응이 되는 꼴을 있지, 그치? 그러면 대응 결과를 보니까 정의역이 모두 대응에 참여 안 하니까 4번이 함수가 아닌 식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 그거를 그래프로 보게 되잖아. 그게 1024번의 문제일 텐데,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뭐냐면 어떻게 한다고?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개만 걸리는지 판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역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안 되는 거지.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은 내가 세로선을 그었을 때 전부 한 개만 대응이 되잖아, 그치? 근데 기역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x, 이 선의 의미가 뭐냐면 x 값이 뭔가 들어갔잖아. 그럼 y값이 수많은 값이 있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지금 x가 정역 전체, 이거 x를 다 넣어야 되는데 x가 하나밖에 안 들어갔지, 그치? 그래서 세로를 그었을 때 y값이 진짜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정역 원소가 모두 참여하지도 않을 뿐더러 두 번째, 정역 원소 하나에 공역 원소가 하나가 대응된다는 그 원칙 두 가지가 다 깨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1025번은 이제 함수인 건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함수값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러한 대응 관계가 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함수값은 x에다가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 이걸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해. 자, 예를 들어서 1026번을 볼게요.
fx가 식이 두 가지로 돼 있거든.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하나는 ex라는 x를 2x가 대입해서 두 배가 되게 할 거고 하나는 x에다가 대입해서 그 값이 나오게 한다는 거야. fx가 x, fx가 2x. 근데 어느 경우에 2x를 쓰고 어느 경우에 x를 쓰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배를 한다. x가 0보다 작으면 그렇게 그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f의 루트 3-1 루트 3-1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쵸? 그러니까 양수니까 어디에다가 대입해? 두 배의 루트 3-1 이렇게 되고 f의 여기가 루트 3-2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음수잖아, 그치? 미다 이해되죠? 얘가 음수니까 얘는 어디에다가 대입해? x에다가 그냥 대입하는 거지. 이게 함수값이야. 어렵지 않죠? 그럼 문제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다 할 수 있는데 1029번의 표현에 좀 주의합시다. fx를 이런 식으로 x에 관한 식으로 명확하게 식을 주는 형태가 있는 반면에 하나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두 번째 f의 x-5라고 하는 식이 있거든. 자, x가 0에서부터 5 사이에서는 x 플러스 1을 쓰고 x가 5보다 크면은 x-5를 쓰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에 3하고 f의 21의 값을 구하는데 3이면 3은 0에서 5 사이니까 여기 사이니까 f3은 4가 되겠지. 근데 f의 21은 뭐가 되는지 몰라. 자, 그러면 하나씩 대입해 볼게. 일단 x에다가 21을 집어넣게. 첫 번째 단계 f의 21은 뭐랑 똑같아? f의 21-5인 16이랑 똑같지. 여기 봐야 돼. f의 16은 뭐랑 똑같아? 태연이 여기 봐야 돼. 16에서 5를 뺀 뭐랑 똑같아요? 11이랑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0에서 5 사이의 값이 여기가 0에서 5 사이가 들어가도록 계속 이 식을 반복해서 x에다가 대입해서 이제 계속 같은 값을 봐주는 거야. 그러면 f의 11은 뭐가 돼? f의 6이 되지, 그치? 됐어? 그리고 f의 6은 다시 뭐가 돼? 6-5, 1이 되잖아. 그러니까 가운데에 0하고 5 사이의 값이 올 때까지 반복을 해주는 거겠죠. 됐나요? 자,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일일이 대입하는 방법이 한 가지. 두 번째, 패턴 파악할 줄 아는 사람들은 0에서부터 5까지 얘가 값이 6개거든, 정수일 때. 얘는 5보다 클 때는 x-5를 쓰래. 그 얘기는 얘가 5단계씩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야, 5보다 클 때. 그럼 0 빼놓고 1, 2, 3, 4, 5, 6, 7, 8, 9, 10 0은 빼놓고 1, 2, 3, 4, 5, 6, 7, 8, 9, 10 얘가 다 값이 같은 거거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못하면 일일이 넣어보시고. 됐어? 그 얘가 오죽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f의 21에서 21은 5개 곱하기 4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뭐랑 똑같을까? f1이랑 똑같을 거다. 이렇게 주기성 파악해도 되고요. 주기성을 파악할 수 있는 친구들은 주기성을 파악하고 저는 아직 주기성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일단 뭐부터 한다? 이렇게 일일이 대입부터 한다. 식을 따라서.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런 fx하고 fx-알파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은 그 값을 대입해주고 다시 대입해주고 다시 대입해주고 해서 이 안쪽에 있는 값이 이렇게 값이 정확하게 들어와서 식을 대입할 수 있는 식이 나오는 것까지 일일이 한번 대입을 반복해서 대입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게 함수값이야. 세 번째, 우리가 지금 함수의 정의, 정의역, 치역으로부터 세 번째 것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죠. 자, 그럼 유형 3번 보자. 자, 유형 3번을 보면은 정역, 공역, 치역이 있지. 자, 1030번 가지고 정역, 공역, 치역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정의역은 x값이야. 얘가 정의역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에서부터 8까지가 정의역이겠죠? 여기에서 y가 어디로 가냐면 y가 a에서 b까지가. 그런데 보통 여기에서 여기로의 함수 fx는 우리가 아는 함수식처럼 주어지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요. 됐니? 자, 그러면 x가 여기서 정수가 아니라 실수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8까지 있는 값을 다 대입할 수는 없고, 그럼 첫 번째 방법 끝에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줘서 뭐가 최소고 뭐가 최대인지 먼저 구분을 해준다. 그럼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대입을 해주면 3분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까 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에다가 8을 대입해주면 3분의 마이너스에 8 마이너스니까 6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겠지, 그치? 그럼 y의 최소는 마이너스 2고 최대는 4다. 미나 이해돼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보통 실수를 잘 다루는 친구들은 이런 방법을 쓸 건데 이 식을 x를 얘랑 똑같이 바꿔주는 거야. 첫 번째 2를 빼가지고 3으로 나눠줍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해놓고 x 마이너스 2 해놓고 8 마이너스 2 해놓고 얘를 3으로 먼저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3 이렇게. 그럼 3분의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즉 우리가 구하는 형태로 저 x에 대한 부등식을 바꿔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보통 실수는 이렇게 식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 치역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럼 봐봐. 정역, 치역, 공역 이런 게 보면은 얘는 지금 공역이 모두 뭐가 됐어? 아까 잠깐만. 치역, 공역 이름이 있나? 아, 치역이죠.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A에서부터 B까지, 즉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가 되는 거지, 그치? 선생님, 그럼 공역은 뭐예요?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야. 모든 Y값이야. 알겠어? 자, 그 정역하고 공역하고 치역을 구분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을 건데 얼른 들어와. 오늘은 왜 늦었어요? 오늘 잠들었어요. 와, 엄마 반짝이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치역은 뭐다? 치역이 뭐다? 치역은 그 함수의 대응 결과로 나타내는 결과값이다. 결국은 치역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냐면 함수값이라고 봐도 돼요. 함수값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1031번 하나 더 보자. 자, 함수는 뭘 쓸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8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을 쓸 거야. 자, 그 치역이 그 결과값이 뭐가 됐네?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5하고 9가 됐지, 그치? 얘가 뭐란 말이야? 치역, 결과란 말이야. 그 결과라는 건 얘가 y값이란 얘기거든. 이렇게 될 때 정우역 원소 x값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y에다가 순서대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5하고 9 대입했을 때 x값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이거는. 그래서 치역이라는 게 뭐라고 계속 입력하면 돼? y값이다. 치역이라는 건 그 결과의 y값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1033번을 갖다가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이거는 공역하고 치역을 구분해 줘야 되는 문제예요. 보세요. 정역 x에서 이것도 문제를 잘 봐야 돼. x는 집합이야. 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합 x바 x가 0에서부터 3까지라고 돼 있거든. 이거는 그냥 집합이지. 이제 이걸 정의역하고 공역으로 만드는 문장은 그 뒤에 있잖아. x에서 x로의 함수. 보통 공역은 y로 써요. 그러면 집합을 보면 x는 0에서부터 3이고 이 범위가 그대로 공역으로 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공역하고 치역의 관계를 볼게요. 공역이 0에서부터 3까지고 정역도 0에서부터 3까지면 얘를 좌표평면에다가 그렸을 때 선언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정역하고 공역의 범위가 주어졌다. 자르겠다는 얘기거든. 미나 이해되니? 채유 이해되니? x는 0에서부터 3까지에서만 보겠다. 그치? 됐어? y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만 보겠다? 0에서부터 3까지만 보겠다. 그래서 나는 다른 축의 평면은 생각 안 할 거고 이 안쪽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놀겠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면 되냐면 미술 캔버스 생각하면 되거든. 미술하는 사람들 한번 해봤죠, 다들? 도화지라고 생각하면 돼. 캔버스 가로가 정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캔버스 세로가 공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풀 거는 얘가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모습을 보자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림 그린 사람들 알잖아.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극 T야. 성향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 야, 이 부분 아깝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은 걸 쓰지 그랬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치? 그러면 이 부분 위쪽은 뭐가 안 그려졌어? 그림이 안 그려진 거지. 그치? 미나 졸리냐? 그럼 일어서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쪽에 그래프가 안 그려진 부분이 있고 그래프가 그려진 부분이 있지. 그치? 그래프가 그려진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이 상태는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거니 다른 거니?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럼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다라는 건 내가 그래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로 세로 모두 꽉 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면색으로 다 찬다는 게 아니라 빠짐없이 선이 다 그려진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얘네들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그래프의 형태가 거기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ax 플러스 b라고 그랬죠. 즉 공역하고 치역이 같게끔 이 안에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얘가 y는 ax 플러스 3의 형태, 즉 무슨 형태? ax 플러스 b의 형태, 즉 무슨 형태? 1차 함수의 형태, 직선의 형태지. 그치? 그렇다면 내가 0,0하고 3,3 사이에 꽉 차게 직선을 그리던가. 두 번째,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던가. 두 가지의 형태가 나올 수 있죠. 미나 이해되니? 자, 그럼 첫 번째 형태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에는 얘가 y는 x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a는 1이고 b는 0이니까 a 곱하기 b는 0이 되죠.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a 곱하기 b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탈락. 그러니까 어떤 거 말하는 거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즉 0,3에서 3,0까지 꽉 차는 이 1차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 절편 3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1 b가 3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게 함수의 정의에서 나오는 문제 세 가지 유형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함수라고 하는 건 대응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집합에서 어떠한 집합으로의 대응이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는데 앞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뒤를 뭐라고 불러? 공역이라고 부른다. 됐어? 그 다음에 대응이 완료가 돼서 각각의 원소들이 짝을 지었을 때 공역 쪽에서 대응이 이루어진 원소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치역이라고 부른다. 됐어? 그리고 함수의 대응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 정역의 원소가 모두 대응에 참여하고 두 번째, 정역 원소 한 개에 공역의 원소가 한 개가 대응된다 라는 이 조건을 명확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됐어요? 룸이 눈이 갔는데 자,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건 이러한 대응 조건들을 여러 가지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나타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문장 구조와 그래프의 구조를 다시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 구조는 어떻게 돼? 함수의 문장적인 의미. 집합에서 집합으로의 대응인데 이거 외워줘야 돼요. 중요한 거야. 정의역이 모두 대응에 참여하고 정의역 원소 한 개에 정의역 원소 한 개에 공역의 원소가 한 개가 대응이 돼야 된다. 자, 그래프로 판단하면 이런 거는 함수지만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지. 뭐 가지고 판단한다고? 내가 얘를 세로선으로 막 그었을 때 이 세로선하고 그래프가 한 점만 만나게 되면 얘는 함수이지만 얘처럼 두 점만 만나거나 아예 안 만나는 영역이 있는 경우에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하고 얘의 어떤 그 문장적인 개념들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갖다가 변경시키면서 거기 유형 4번에 나오는 서로 같은 함수와 자, 항등함수, 상수함수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건데 뭐가 변하냐면 대응의 조건이 변하는 거예요. 다들 눈 떠라.
졸린 사람은 일어서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함수 개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함수를 가르쳐 놓고 함수 모르겠어요 하는 거 보면 첫 번째 개념 설명 요 문장을 잘 안 외워. 두 번째 계속 서로 같은 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것들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그냥 느낌으로만 알려고 한다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얘네들이 대응의 개념이 조금씩 변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함수라는 건 대응인데 첫 번째 정의역이 모두 대응에 참여하고 두 번째 정의역 원소 한 개에 공역의 원소가 한 개가 대응돼야 돼. 얘가 지금 말로 하는 수학이라서 여러분들이 자칫 놓칠 수 있지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함수는 얘를 다 만족하는 건데 얘들이 조금씩 이제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함수를 만들어요. 첫 번째 상수함,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같은 함수는 조금 결이 달라. 서로 같은 함수는 무슨 뜻이냐? fx하고 gx 두 가지 함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정의역을 똑같이 넣으면 거기에 대한 함수값도 동일하게 나오는 걸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같은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fx가 x의 제곱이고 gx가 절대값 x라고 했을 때 얘는 사실 서로 같은 함수는 아니잖아. 형태가 다르니까. 그치? 그런데 서로 같은 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다? 정의역을 넣었을 때 얘네들이 함수값이 같으면 그거를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른다고. 예를 들어서 이 형태에서 정의역 x에 들어갈 게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세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f의 1하고 f의 마이너스 1, g의 마이너스 1은 1로 똑같고 f의 0하고 g의 0도 0으로 똑같고 f의 1하고 g의 1도 0으로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함수의 형태에 상관없이 정의역을 넣었을 때 y값이 같게 넣었다면 우리는 그거를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자, 두 번째 항등함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 항등함수. 얘는 대응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x를 넣으면 x가 그대로 나오는 거. 이게 항등함수예요. 자, 세 번째 상수함수는 뭐냐면 상수함수는 내가 f의 x에 무엇을 넣어도 그게 m이라고 하는 값으로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불러. 자,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1대1 함수거든요. 1대1 함수. 계속 뭐가 바뀌어? 대응의 모습이 바뀌는 거야. 1대1 함수라는 건 정의역은 당연히 대응에 참여해야 되는데 요거 외우셔야 돼요. x1하고 x2가 다르면 f의 x1하고 f의 x2가 다르다. 이거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방금 한 것처럼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거 뭐라고 읽어? 이런 것들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읽거든. 그럼 1대1 함수는 뭐가 다르면? 정의역이 다르면. 자, 쉽게 말하면 x값이 다르면이야. x값이 다르면. x값이 다르면 얘는 뭐예요? x1에서의 함수값이잖아. 얘도 x2에서의 함수값이잖아. 즉 정의역 x값이 다르면 얘 fx1, fx2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르고 얘를 함수값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그래서 정의역이 다르면 뭐도 다르다? 치역, 즉 함수값도 다르다. 이런 대응을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1대1 함수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는데 1, 2, 3에 대해서 4, 5, 6 이러한 대응이 있다고 칩시다. 보셔야 돼요.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거든. 근데 대응의 결과 1은 4, 2는 5, 3은 6으로 각기 다 다른 대응을 하고 있으면 얘가 1대1 함수야. 안 어렵지?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으면 1대1 함수야. 자, 이거 그래프 모양으로 볼 거예요. 대응의 모습은 모든 원소에 대해서 대응이 달라야 돼.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닌 예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의 함수 g가 있는데
x는 1, 2, 3, y는 4, 5, 6이거든요. 그런데 1은 4로 대응되고 2는 4로 대응되고 3은 5로 대응되고 이것도 함수이긴 하지만 얘는 뭐는 아니다. 1대1 함수는 아니다. 말 그대로 1대1은 x와 y 값이 다 1대1 값이 있는 게 1대1 함수예요. 됐나요?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1대1 대응이 있는데 이게 다 시험 문제란 말이다. 이것들아 졸지 마세요. 1대1 대응이 있는데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강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 강화 버전. 뭐가 강화가 되느냐? 1대1 대응은 첫 번째 방금 본 것처럼 x1하고 x2하고 다르면 f의 x1 함수값도 다르다라는 거니까 1대1 함수 플러스 제일 중요한 거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가 1대1 대응입니다. 자, 이거 다 뭐가 바뀌는 거야? 정역에 모두 대응에 참여한다는 건 바뀌진 않지만 정역 한 개의 공역 원소가 한 개가 대응된다는 이런 대응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면 서로 같은 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 5가지가 만들어져요. 외우자. 뭐가 있다고? 서로 같은 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5가지 종류가 존재하게 돼. 알겠어? 눈에 담았죠? 그리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네들 이제 싹 지우고 문제를 풀면서 서로 같은 함수 개념을 듣고 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항등함수 개념 보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상수함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대1 함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채워주지만 1대1 대응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걸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됐나요? 외웠어 못 외웠어? 보지도 못했지 이것들 좋으라고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알겠어?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뭐냐면 수업 듣고 가서 수업 들은 내용을 이제 떠올리는 것도 좋아 근데 니네들의 머리가 메모리가 아니잖아요 하이닉스상도 아니고 삼성상도 아니잖아 그치? 뭘 해야 돼? 여러분들이 강의 들은 것들은 보조수단이야. 알겠어? 반드시 무엇을 읽고 기본서를 읽고서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라고. 이거 안 하는 친구들이 보통 개념이 약해요. 알겠어?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치? 이거 기본서 안 봤잖아. 기본서 봤어 안 봤어? 안 봤잖아. 그치? 기본서 봤어 안 봤어? 그게 약하다니까? 기본서 반드시 읽으세요 제발. 자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씩 서로 같은 함수와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내용들을 볼게요. 자 먼저 서로 같은 함수가 정역이 같으면 거기에 따른 함수값도 같은 거지 두 함수에 대해서. 얘는 되게 쉬워. 1034번을 봅시다. 정의역이 0하고 1밖에 없거든. 근데 fx는 ax 플러스 2고요. g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입니다. 자, f 이꼴 g다. 얘가 서로 같은 함수라는 뜻이야. 그럼 풀이 방법. f의 0하고 g의 0하고 같아야 되니까 2하고 b하고 같아야 돼요. f의 1하고 g의 1하고 같아야 되니까 얘가 a 플러스 2하고 1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이거랑 같아야 돼. 알겠어? 그럼 a하고 b 나오는 거죠. 이게 서로 같은 함수야. 서로 같은 함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1037번 볼게요. 1037번에 푸는 요령은 똑같은데 왜 하느냐. 거기 맨 마지막에 밑줄 집합 x를 모두 구하시오. 자, 이 뜻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쉬워서 풀면은 x제곱이 x 플러스 2가 되는 x값 구할 거잖아. 이거 풀면 x가 마이너스 2라고 2거든? 답을 이렇게 쓰면 틀려. 이걸 f하고 g하고 같게 되는 x는 마이너스 1하고 2다 이렇게 하면 틀려. 왜 틀릴까요? 모두 구하라고 했을 때는 얘는 공집합이 아닌 중요해. 무조건 부분집합을 구해야 됩니다. 무조건 부분집합을 구해야 돼요. 그럼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은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1하고 2 가지고 가능한 모든 집합을 다 하는 거야. 어떻게?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거. 이거 세 가지를 다 써야지 집합 X로 인정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다음. 이게 어려운 걸 느끼기보다는 루민이 지금 많이 졸려. 그치? 미나도 많이 졸려. 힘들어. 그치? 채우도 지금 졸려. 그치? 아니 중요한 거 할 거야. 그러니까 좀만 참어. 자, 그러면 두 서로 같은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고, 이제 그 서로 같은 함수 하기 전에 유형 7번으로 가서 좀 더 쉬운 거, 이거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는 조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접근하기가 쉬운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부터 보죠. 이거는 개념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자, 항등함수 1045번 볼게. 자, 집합 x가 2하고 5하고 7인데 문제의 의미를 봐.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x257에서 x257로 대응을 시킬 거야. 자, 그때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f의 x는 절대값 x, 그 다음에 g의 x는 x의 양의 약수의 개수, 약수 개수, 그 다음에 hx는 10으로 나눈 나머지, 10으로 나눈 나머지. 자, 그 다음에 i의 x는 2 또는 7인데 x가 5보다 작으면 2, x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7로 나온대요. 자, 이때 얘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 일단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는 x를 넣으면 x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 기억번에 fx는 f의 2가 2고 f의 5가 5고 f의 7이니까 얘가 항등함수지. 그치? 정의역 넣은 거 그대로 넣는 게 항등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 채유야 너 떠야지. 다음에 2하고 5하고 7에 대한 약수의 개수잖아. 2의 약수의 개수 두 개지. 그치? 5도 소수라서 5의 약수의 개수도 두 개고 7의 약수의 개수도 두 개죠. 그쵸? 그래서 이게 정의역의 값이 상관없이 함수값이 일정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됐냐? 창빈이도 졸려? 그 다음 10으로 나눈 나머지잖아. 그래서 H2, 2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2고요. 5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5죠. 7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7이지. 얘도 항등함수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나오니까. 그런데 I 같은 경우에는 I2는 어떻게 돼? 얘는 2로 나오지. 그치? I의 5는 어떻게 돼? 얘는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7로 나오죠. 그쵸? I의 7도 7로 나오고요. 얘는 항등함수도 아니고 상수함수도 아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어렵지 않죠?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 상수함수 다루는 것도 1046번 한번 다뤄볼게요. 1047번 다뤄볼게요. 항등함수는 x를 대입하면 x 그대로 나오는 거, 상수함수는 x 값에 관계없이 값이 일정한 거. 그거 구분할 수 있다면 1047번에 fx가 항등함수다. 그러면 f에 x를 집어넣으면 x가 그대로 나와야 되고 gx가 상수함수죠. 그쵸? 그러면 g에 거기에 조건이 있잖아. 뭐라고 돼 있어? f의 5하고 g의 5하고 같다. 그럼 첫 번째 f는 항등함수니까 f의 5는 뭐가 돼요? 5가 되죠. 그쵸? 근데 그게 g의 5랑 똑같으니까 g의 5가 5가 되는데 g는 상수함수니까 그냥 gx 자체가 5야. x에다가 뭘 넣는지 상관없이. 됐어? 창비 눈 떠야 됩니다. 자, 그때 f의 1은 항등함수니까 1이고 g의 2는 상수함수니까 x에다가 뭘 넣든 5가 되는 거지. 됐어요? 이것도 너무 많이 좋은데?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 눈 뜨자. 눈 뜨자. 자, 숙제 검사할게요. 여러분들 잠 깨는 동안. 근데 9월에는 그 내신 대비 시작하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둘 다 나가야 돼요? 수업은 토요일에 하고 일요일 클리닉. 그럼 일요일 나오기 힘든 사람들은 토요일 자체 클리닉까지 하고 가. 시험 보고. 아, 수업은 무조건 토요일이에요? 일요일도 있어요. 일요일 10시. 토요일, 그 9월부터는 일요일로 바꿔도 돼요? 상관없어. 몇 시에 할래? 일요일 10시? 밖에 없어요? 그때밖에 수업 안 할 건데. 아니면은 이후에 일요일 몇 시만 되는데 너? 빨리 갔다. 일요일 몇 시에 되는데? 10시 되는데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일어나서 와. 왜냐면 우리 그 뒤에 계속 클리닉이랑 주간 테스트랑 이런 걸 되게 꼼꼼하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오늘 숙제 다 했다. 빨리 손들어. 명제까지. 지창이도 다 안 했어? 딱 한 장 남았어. 딱 한 장 남았어. 이런 이씨. 창빈이는 두 번째 거까지 다 끝나고 마지막 거 유형 7번인가? 시간이 없냐? 왜들 이렇게 다 못 끝내냐? 다음에 태연이는 절반은. 응? 절반은. 료민이는 저 이거 못했어요. 몇 가지 정도? 한 장, 두 장 정도? 네. 그 정도는 뭐 괜찮죠. 그다음에 미제출, 체육. 그다음에 미나는 B 정도로 인정해줘야 되겠지. 도형을 아직 못했으니까. 자, 보자. 그래서 9월에 료민이 10시? 일요일 10시? 안 나온다. 막 전화한다. 아빠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씨. 자신 없으면 토요일 1시나 4시 반으로 하세요. 그리고 토요일 일단 10시를 하고 나 했었어, 10시. 제 일요일 10시였어. 걱정하지 마. 원래 안 늦었어요, 그냥? 일요일에 내가 담당이 아니라서. 근데 보면은 항상 선생님들이 쟤를 찾긴 했어. 김요민 안 왔습니다. 김요민 아직입니다. 매주 떠 매주 씨. 저 9월부터 달라지냐고요? 이제 달라져야지. 이제 작년에 비해서 나이도 한 살들 더 먹었는데, 그치? 이제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와야 되지 않겠냐? 자, 나머지 할게요. 우리가 상수함수하고 항등함수까지 봤잖아. 자,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을 볼 건데 1대1 함수를 해야 1대1 대응을 봅니다. 함수가 초반에는 되게 지루할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발 있잖아, 얘들아. 기본서 읽는 거 제발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공수 1은 왜 기본서를 읽지 않고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었느냐? 그 베이스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기본 개념과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서 그래요. 추가되는 개념이 얼마 없어서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함수하고 명제하고 집합하고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집합, 명제, 지금 함수를 하는데 기본서 분명히 내가 모르는 부분인데 책을 안 읽는다. 그러니까 습득을 안 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도형까지는 어떻게든 커버가 될 거야. 왜냐면 얘는 방정식, 2차식 이런 거 다루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집합학부터는 기본서를 안 읽잖아? 그럼 정말 따라올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보충으로도 안 돼. 보충하면 뭐밖에 못하냐? 기본서 너네들 자기 전에 옛날에 엄마 아빠가 동화책 읽어주는 것처럼 기본서 같이 읽어주는 수밖에 없어. 내가 보충을 하게 되면 기본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뭔가 공감대가 있고 기본 베이스가 같이 있어야지 문제 푸는 얘기, 이걸 이용하는 얘기를 할 텐데 개념 자체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공수도 집합부터 하려고 그래. 그래서 집합부터 안 되는 사람들은 제발 기본서 읽으면서 개념부터 스스로 머릿속에 챙겨야 돼요. 알겠니? 다음에 이쪽을 스스로 개념을 챙겨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 중학교 때 개념은 누구나 들으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게 안 돼요, 진짜.
제발 기본서 읽고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 기르셔야 돼요. 알겠니? 도형 안 되는 사람들, 도형과 관련된 건 사실 공식하고 공식 몇 가지거든? 도형이 좀 힘들다 이런 친구들은 도형에 대한 것도 기본서 보면서 공식하고 좀 외워주고 어떻게 푸는지 보고 모든 건 다 기본서 여러분들이 읽고 머릿속에 정리하는 데서 이제 나와요. 공수2는 부탁이니까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말고 기본서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익히세요. 제발. 알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거 잘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2학년 때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이거야. 학원에서 수업 듣는 것만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2학년 때 가가지고 수학을 많이 포기해요. 그럼 2학년 때 수학을 포기 안 하고 그래도 이제 수학의 실력이 느는 친구들은 누구냐? 기본서 읽기를 지금부터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읽고서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친구들이 늘게 돼 있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본서를 스스로 읽지 않고 문제만 풀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부탁이야 제발. 근데 지금부터 해야 돼. 알겠어?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나고 아차 기말고사 대비하려면 기본서 읽어야 되지 늦어요. 알겠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읽고 다니셔야 됩니다. 할 때마다. 알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서 읽고 개념 챙기셔야 돼요. 스스로 읽어보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인데 1대1 함수부터 볼게요. 자, 1대1 함수는 간단히 말하면 진짜 정역 하나에 공역이 한 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얘가 1, 2, 3 얘가 4, 5, 6, 7 이렇게 쓰면 진짜 하나에 하나씩 얘가 1대1 함수란 말이야. 이해됐어? 이 모습을 글로 표현하면 정의 역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1대1 함수야. 이해됐지? 그러면 그림 대응으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셔야 돼요. 그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1038번이거든. 여기에서 1대1 함수가 아닌 걸 골라볼게. 일단 디귿번은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니은번도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기억하고 리을은 1대1 함수입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보셔야 돼요. 차이점이 뭐냐면 함수는 아까 뭐 그었지? 함수는 세로선 그어가지고 뭔가 그래프가 이 세로선하고 한 점에서만 만나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함수라고 불렀지. 그치? 1대1 함수는 되게 간단해. 가로줄을 그었을 때 하나만 만나야 돼. 근데 얘는 가로줄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세로줄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이긴 해요. 함수이긴 하지만 뭐는 아니다. 1대1 함수는 아닌 거야. 자, 니은번을 보면 이거 보셔야 돼요. 내가 세로줄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도 함수는 맞긴 해. 자, 그런데 이렇게 그으니까 이 y값이 동일한 x값이 개 많잖아. 그러니까 뭐는 아니야. 1대1 함수는 아닌 거지. 그치? 그러면 나머지 기억하고 리을이 1대1 함수인데 이거 특징을 보셔야 돼요. 기억하고 리을은 1대1 함수 즉 내가 가로선을 이 그래프에 대해서 가로선을 그었더니 얘가 하나씩만 만나잖아. 이해됐어?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와 하나씩만 만나는 게 1대1 함수예요. 리을본도 마찬가지죠. 이해됐어?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39번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그래프인데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거.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1대1 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이면서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요 1대1 함수랑 뭐가 다르냐? 똑같이 1대1이긴 한데
일단 대응으로 봤을 때 x하고 y의 원소의 개수가 일단 같은 케이스에 벌어져요. 자, 이게 4, 5, 6 대응이 되잖아. 얘는 공역이 4, 5, 6이고 치역도 4, 5, 6이지, 그치? 이런 모습이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로 보면 보통 1대1 대응을 이야기할 때는 캔버스에다가 함수를 그려 차이점을 볼게. 아까 그렸던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부르고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이렇게 꽉 찬 이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1039번 볼게요. 1039번에 1대1 함수조차 아닌 건 3, 4, 5잖아. 왜? 3, 4, 5 봐봐. 자, 3, 4, 5 그래프 봐. 3, 4, 5 그래프에 가로선을 긋게 되면 그 가로선하고 한 점 이상에서 다 만나게 되지, 그치?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일 텐데 얘네들은 가로선을 그으면 한 점에서밖에 안 남아서 둘 다 하나밖에 안 만나요. 하지만 좀 다른 게 있어. 1번은 요렇게 내려가고 2번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x축이랑 만나지 않고 이렇게 그려져.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보세요. 보통 여기 읽어보면은 정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에 몇 줄 칠래? 거기 정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다. 류민이 보고 있어? 자, 그러면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 그래프에 빠짐없이 다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거 1번을 보면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y가 모든 게 다 있지. 그러니까 위아래 좌우 다 끝까지 계속 확장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그래프가 여기만 그려지거든. 그러니까 y축 위쪽에만 그려져요. y축 밑에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잖아. 얘가 전체가 공역인데 치역이 y축 위쪽에만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지. 됐냐? 그러니까 이게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건 몇 번이다? 2번이다. 됐어? 이 문제를 통해서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은 깊은 관계가 있으며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조금 더 좁아진 형태의 함수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어렵지 않지? 자, 다음 그러면 1대1 그 대응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1040번이거든요 1040번 한번 볼게요. 자, 1040번을 보잖아. 자, 그러면 집합 x에서 y는 1대1 대응이래. x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에 대해서 y 1, 2, 3은 1대1 대응이래요. 이 대응이. 그런데 함수 f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f의 0이 4가 되고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f의 1이 5가 된대요. 그러면 1대1 대응이니까 마이너스 1은 어디로 대응되고 0은 어디로 대응이 되고 1은 어디로 대응이 되어야 되고 그걸 해야 되지, 그치? 근데 봐봐, 두 개의 4, 5를 만드는 공통은 f의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만약에 f의 마이너스 1이 1이라고 하면 2하고 3 얘네들이 각각 2, 3, 3, 2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럼 2하고 3이 나오더라도 5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그쵸?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이 만약에 f의 마이너스 1에다가 1을 더하기 5를 만들기 위해선 f의 마이너스 1을 3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3. 얘도 3 됐어? 그럼 f0이 1이면 되고 f1이 2가 되면 깔끔하게 떨어지지, 그치? 이게 1대1 대응이야. 알겠어요? 1대1 대응입니다. 봐봐, 공역이 이건데 치역이 1, 2, 3이 다 됐잖아, 그치? 이렇게 하나씩 다 대응이 되는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걸 우리가 1대1 뭐라고 부른다? 대응이라고 부른다. 됐니? 그러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는 1대1 대응의 그래프 조건이거든요. 여기 보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유형 6번에다가 별표 치고 적어도
뭐라고 적어놓냐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옆에다가 써놔. 그래프 모양이라고 써놓으세요. 보통 이건 그래프 모양 하나 됐습니다. 그래프 모양. 그러면 옆에다가 조그맣게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써도 전 영역에 그래프가 그려지고 제일 중요한 거 증가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됩니다. 증가하기 시작하면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시작하면 감소해야 돼요. 이해됐어? 그 기본적인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주어진 영역이지, 그치? 이 안에 꽉 차게 그려야 되니까 계속 증가하거나 이 모양이거나, 그치? 계속 감소해야 됩니다. 알겠어? 보통은 이 조건이 추가가 되는데 얘가 계속 연속일 것. 연속이 뭐냐면 끊이지 말 것. 가끔 고난도 문제는 연속도 추가를 하니까요. 이렇게 무슨 얘기야? 연속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꽉 채워지긴 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끊기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죠. 왜 안 돼요? 일단 1대1 함수 자체가 안 되잖아. 됐니? 그러니까 끊기지 않고 모두 이렇게 연속해가지고 꽉 채워지던지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꽉 채워야 되는지 알겠어?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돼.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왜? 감소, 증가, 감소. 재유야 그만 졸아야지. 야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1041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하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7까지에 대해서 x에서 y로 함수니까 정역은 가로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세로는 여기 끝에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끝에가 7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지만 헷갈리지 않게 내가 이걸 x하고 y축에 정식으로 그리잖아?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7까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7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이런 캔버스 모양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됐니?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옮겼을 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함수가 뭐예요? ax 플러스 b 직선인 거지, 그치? 직선인 거지, 그치? 어떤 직선? a가 0보다 큰 직선. a가 0보다 큰 직선인데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이 끝과 끝을 꽉 채워야 된다고요, 그쵸? 됐어? a는 기울기잖아. x가 3 증가할 때 y가 9 증가하니까 a는 3이고 그럼 y는 3x 플러스 b 상태에서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죠. 그래서 y에다가 마이너스 2,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b값이 나오는 구조. 이게 중요한 거야. 어렵지 않지? 뭘 그린다? 그래프를 꽉 차야 그린다.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뭘 봤냐면 전 영역에 그려지고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연속이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1044번 한번 볼게요. 이게 어디에서 의미를 갖냐면 2차일 때 좀 의미를 갖거든. 1043번 한번 봅시다. 1043번. 자, 일단 1043번 먼저 볼게.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y가 4보다 크거나 같은데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이차함수거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야. 자, 거기 밑줄 내가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지?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채유 추워? 안 추워? 괜찮아? 그러면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아래로 볼로 추계방 정식 얼마? x는 2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2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2, 여기다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2,4가 되겠네, 그치? 됐어?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y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걸 만족하는 a는 어디일 것 같아요? 채유야, 눈 떠야지. 너 다음부터 있잖아. 요거 끝에다가 해줄 테니까 여기서 서서 들어. 제 끝에다가. 알겠죠? 피곤해서 그래? 잠 못 잤니? 잘 잤냐? 근데 왜 졸아? 이씨. 어디면 왜요? 보세요. 일단은 y가 뭐보다 크거나 같대? 4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은 y가 4일 때의 x값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만 보자는 거거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는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y가 4보다 크거나 같은 y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증가하는 건 x가 2일 때밖에 없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a 값은 얼마다? 2다. 그래서 이렇게 이참수하고 증가하고 감소가 여러 개 있는 이러한 함수들은 어디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그 꺾인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2차보다는 1차 많이 나오는데 1044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fx가 문제가 이거야. 자, 이거부터 읽어보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됐고 2-a x 플러스 3a 플러스 3 다른 함수는 a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다.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a하고 b 얘네들이 많이 나왔다. a만 나오고 얘가 a가 있고 무슨 형태인지 모르겠다 이거 보는 대신에 첫 번째 뭐라고 파악해야 돼? 이 형태 파악해야 되지, 그치? 얘 몇 참수야? 1참수란 말이야. 즉 직선이란 얘기예요, 얘가. 그치? 그럼 직선인데 파악해봐. x가 2를 기준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영역하고 2보다 작은 영역에서 직선을 그려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라. 정역하고 공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전체에 그려져야 되지, 그치? 그러면 정역하고 공역이 실수 전체일 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봐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그쵸?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감소해야 되지, 그치? 그런데 얘는 문제가 뭐야? 2에서 얘가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야? 2에서 어디에 붙어서 계속 증가를 하던가, 그치? 계속 감소를 하던가 이 모양이어야 되지. 그럼 첫 번째 연결점부터 찾아야 돼요. 2를 대입했을 때 2-a 곱하기 2 플러스 3a 플러스 3하고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 2a, 3a 이렇게 되니까 얘는 a 4 플러스 3이니까 7 이렇게 되지. 2a, a 얘도 7. 그래서 a 플러스 7, a 플러스 1로 7로 같으므로 얘는 x 이꼴 2에서 연결이 됐음. 됐나요? 두 개 함수값이 같잖아. 표현 이해되지? 그 다음에 얘가 계속 증가하든지 계속 감소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 2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계속 증가하기 시작했으면 얘도 증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플러스면 얘 기울기도 플러스여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민아 이해되지? 채우 이해되지? 얘가 마이너스면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증가하기 시작하면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했으면 계속 감소하거나, 그치? 그럼 이걸 갖다가 한 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은 플러스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a하고 a 플러스 3 두 개 곱한 게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 이거 부등식 풀 수 있잖아. a 값이 어디서부터? 얘가 a-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끝. 됐어요? 저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신 없냐? 류미 자신 없냐? 2차 분식 안 까먹었지? 네. 채우 2차 분식 안 까먹었죠? 푸는 거. 미나 안 까먹었지? 네. 까먹었냐? 아니요. 그래서 이게 1대1 대응에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1대1 대응의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그래프적 모양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데 조건이 뭐라고 그랬지? 연결되어 있을 것. 계속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면 계속 감소할 것. 그리고 주어진 영역에서 꽉 차게 그려질 것. 되냐?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우리 유형 8번 함수의 개수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좀 외울 게 많긴 해. 외울 게 좀 많긴 해. 그러니까 그래프 기본서는 안 읽으면 이게 계속 까먹어. 되게 새로운 게 계속 발굴이 되잖아. 그치? 그래프 읽어가지고 꼭 필요한 내용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설명을 먼저 할게요. 채유 함수 이해돼야 한대. 잘 이해 안 돼? 이게 집에 가서 꼭 기본서 읽어봐야 돼. 넌 처음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함수의 기본서 내용들이 약간 뒤죽박죽일 수도 있어. 근데 왜냐면 어떤 걸 변화시키면 뭐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잘 듣고 집에 가서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은 다음에 이해 안 되면 가지고 와야 돼요. 미아도 마찬가지. 르미도 그 기본서 한 번도 안 읽어봤잖아. 그치? 그래서 태희도 마찬가지로 기본서 한 번도 안 읽어봤죠? 저요? 저는 읽어봤어? 그래서 읽어본 사람이랑 안 읽어본 사람이랑 이게 받아들이는 게 차이가 많이 나. 반드시 읽으세요. 알겠어? 다음 주에 엄마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읽었나요? 막 이렇게 읽게 해주세요. 독서까지. 아니면 이렇게 할까? 잘 때 읽어주세요. 잘 때 읽어주세요. 어때? 설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어린이들은 아니겠죠. 그치? 자, 보자. 함수의 개수인데 잘 보셔야 돼요. 자, 함수 대형이거든. 정역이 모두 대형에 참여하고 정역 원소에 공역 원소에 하나가 참가하는 거야. 그럼 봐봐. x의 원소의 개수가 a개이고 다음에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b개일 때 첫 번째 함수의 개수의 공식을 알아보자. 자, 모든 거는 공역의 원소가 기준이 됩니다. 모든 거는 공역의 원소가 기준이 돼. 그러면 전체 함수 대응의 개수는 b의 a 거듭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함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 상수함수는 뭐에 따라 달렸냐면 b의 개수에 따라 달렸어. 공역의 개수에 따라 달렸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등함수는 a하고 b의 개수에 관계없이 한 개입니다. 왜? x에다가 대입하면 그게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우수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자, 네 번째 1대1 함수가 있습니다. 자, 1대1 함수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얘는 BPA라고 하는 거야. BPA.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대1 대응인데 자, 1대1이 들어가는 것들은 조건이 있어. B의 개수가 A 개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즉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정역의 원소의 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이때 1대1 대응은 B 팩토리얼로 끝나. 단 이때는 1대1 대응은 A하고 B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함수, 상수함수, 항등함수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1대1 함수라고 하는 함수부터 기본 구조부터 볼게요. x가 1, 2, 3 y가 1, 2, 3, 4라고 합시다. 그럼 왜 함수의 개수는 춥냐? 채유? 왜 함수의 개수는 b의 a 거듭 제곱이냐면 자, 1이 대응 가능한 거 1, 2, 3, 4 정역 1에 대해서 가능한 거 몇 가지? 4가지지. 그치? 대응의 개수가 2도 몇 가지예요? 4가지죠. 그냥 모든 대응이 다 가능하니까 3도 몇 가지야? 4가지지. 그치? 이해됐어? 그럼 정역 원소에 대해서 다 4가지씩 가능한데 그 4가지를 한꺼번에 결정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 고배 법칙에 의해서 4의 세제곱이 모든 함수의 개수가 됩니다. 됐죠? 상수함수의 개수는 왜 B개냐면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상수함수는 x에 뭘 넣든 y가 동일한 이런 대응이 상수함수야. 그러니까 모두 1에 몰빵이 되든가 모두 2에 몰빵이 되든가 3, 4에 몰빵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상수함수의 개수는 4가지지. 그치?
항등함수는 1이면 1, 2면 2, 3은 3 이거 딱 하나밖에 안 나와. 한 가지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 1대1 함수를 할 거거든. 어째서 1대1 함수는 BPA가 되는가? BPA 공식 알아 몰라 저거. BPA가 어떻게 돼요? BPA, B 퍼뮤테이션 A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3P2가 되면 어떻게 돼? 3에서 시작해서 항이 2개가 되도록 1씩 빼서 곱한다. 됐나요? NPR. 그럼 보자. 왜 1대1 함수 정의가 뭐야? 정의역 하나에 공역 원소 하나가 대응돼야 되니까 아까처럼 이게 결정이 된 건 나머지 원소들을 못 받아들여. 이해됐어? 그러면 1을 먼저 결정하면 1 몇 개? 4가지지, 그치? 2는 1이 결정한 거 빼놓고 나머지 3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죠. 3은 1하고 2가 결정한 거 빼놓고 나머지 2가지 결정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전체적으로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잖아. 그럼 이거 뭐야? 4P3이잖아요. 됐니?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BPA가 됩니다. 1대1 대응은 X의 원소의 개수하고 Y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거든? 1, 2, 3, 4, 5, 6 이런 것처럼.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같을 때 1 대응 가능한 거 3가지, 2는 2가지, 3은 1가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이게 뭐랑 똑같아? 3팩토리랑 똑같잖아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1 함수의 개수하고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을 세고 있는 공식을 조금 외워주고 이걸 변형시켜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함수의 개수인데 함수의 개수는 시험에 오지게 잘 나와요. 그리고 얘가 조건이 변형이 되면 경우의 수 문제로 가야 돼. 그래서 이게 갑자기 고통스러운 경우의 수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유형이 됩니다. 그럼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파트가 함수의 개수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말고사 준비할 때 좀 그 경우의 수랑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우선 대비하면 되고 나머지들은 기본적인 함수부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1049번 볼게요. 자 x 1, 2, 3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거든요. 자 함수의 개수 어떻게 된다고? x의 원소의 개수 3개 공역의 원소의 개수도 3개 함수의 개수 3의 세제곱 됐어? 자 그 다음 1대1 대응 1대1 대응 지금 정역하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3팩토리얼 6개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몇 개? 상수함수는 오로지 어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공역의 원소의 개수에 결정이 된다. 3가지. 어렵지 않죠? 기본적인 것들은. 자, 그 다음 1050번 별표 좀 칠까? X의 원소의 개수가 4개고 Y의 원소의 개수가 5개거든? 1번 1대1 함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5, P, 4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공역, P, 정의역. 공역의 원소의 개수 P 뭐예요? 정역의 원소의 개수. 그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지. 됐나요? 자, 두 번째 이게 문제인데 보세요. F의 마이너스 1, F의 0, F의 1 이거 되게 많이 나와. F의 2가 되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 아까랑 다르지, 그치?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경우의 수가 들어갑니다. 보셔야 돼요. 내가 Y가 지금 1, 2, 3 여기 봐야 돼. 4, 5, 5가지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2 함수값을 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4개가 모두 다르지. 그치? 맞아요? 이게 등호가 없으니까 4개의 순서가 모두 다르고 순서대로 F의 마이너스 1이 가장 작고 FA가 제일 커야 돼. 그럼 뭐부터 해봐? 예를 들어서 1, 2, 3, 4, 5 아무거나 4개만 골라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1, 2, 4, 5 4가지를 골랐어요. 랜덤으로. 됐니? 그러면
1, 2, 4, 5 이 순서대로 1, 2, 4, 5 이렇게 배치하기만 하면 끝나지. 그러면 5개 중에서 4개 고르는 거 됐어? 그 다음에 배치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대응의 개수는 OP4 어떻게? 얘의 개수를 B라고 하고 요의 개수를 A라고 하면은 B, C, A의 형태로 컨비네이션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진짜 비염 때문에 죽겠네. 경우수 할 때 컨비네이션이 무슨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 오토 기능이 있다고 그랬거든. 고르기만 하면은 배치는 자동으로 되는 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까다로워하는 게 1050번은 2번이에요. 자 그럼 1051번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까? 지금 졸린 것 같으니까 1051번 해보고 나랑 같이 한번 마무리 해보자. 제발 부탁이야.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영상으로 찍어놨잖아. 그치?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녹음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제발 책을 읽으라고 했다. 근데 안 읽었다. 이름이 맞아 틀려? 기본서. 교과서라도 꼼꼼하게 읽던가. 풍산자나 개념을 읽죠. 그거 읽으셔야 돼요. 그 함수의 개수가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진 않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얘가 1대1은 아니야. 그래서 얘기했잖아. 얘가 뭔가 1대1이 되는 건 1대1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요. 1대1 이야기가 나오는 건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정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 그치? 그러면 1대1 말고 나머지가 정역의 개수가 공역의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정역의 원소가 큰 경우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1051번. 자, 그래서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거든. a, b, c. 자, 그리고 특이하게 y의 원소의 개수가 1하고 2예요. 자, 이때 먼저 특이한 함수의 개수를 구하잖아. 그럼 첫 번째 전체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전체 함수의 개수. 전체 함수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이지, 그치? 됐니? 거기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러니까 함수 값이 1, 2 다 나오는 것만 원하는 거지, 그치? 그럼 뭐를 빼면 돼? 첫 번째, 모든 함수 값이 1이 되는 경우의 수와 모든 함수 값이 2가 되는 경우의 수, 즉 상수 함수의 개수를 빼면 되죠. 왜 그러냐면 다시 봐. 모든 함수가 1이라는 얘기는 A도 1, B도 1, C도 1, 대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럼 얘는 공역하고 치역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최소한 어떻게 돼야 돼? 얘 하나라도 이쪽으로 좀 가든가. 이해됐어? 그러니까 전체에서 뭘 뺀다? 전체에서 상수 함수의 개수 2개를 뺀다. 그러니까 6개가 답이다. 됐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응용편으로 나온단 말이죠. 1052번 한번 해보시죠. 1052번. 자, 1052번 볼게요. 자,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x가 1, 3, 5, 7, 4개고 y는 a, b, c, d, e 5개다. 자, 그런데 그 가번 조건에 나온 문구가 뭐냐면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왜 1대1 함수일까?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정역 원소의 개수보다 하나 더 많아서 그래요. 자, 일단 1대1 함수 구하라는 거고 조건을 봤더니 1은 A로 이미 대응이 끝나 있잖아. 이건 상관할 바 아니지, 그치? 그리고 5는 이미 2로 대응이 끝나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상관할 바 아니지. 그럼 우리는 3하고 7만 B, C, D 중에서 어떻게 대응시킬까? 이거 골라야 되죠. 그쵸? 1대1 함수니까 뭐 3P2 이러고 끝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제가 3 곱하기 2 해가지고 몇 가지? 6가지. 6가지가 답이다.
됐나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시간이 좀 남았네. 합성함수를 해야 되긴 하는데 합성함수가 빨리 끝내진 않아요. 그 설명이 10분 가진 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채우야 그만 자야지. 아예 쓰러지려고 하면 어떡하냐. 너 무슨 광고 그 바부트라고 그러죠? 그 풍선 인형. 아니 애가 어떻게 했냐면 꾸벅 조는 게 아니라 스를 이렇게 넣어주던데. 아저씨 몇 개 줘라. 안 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 정리를 할 건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기본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이 146페이지부터 있거든? 그래서 136페이지에 있는 거부터 해서 합성함수 안 들어갔고 138페이지까지 일단 A단계라도 풀고 계세요. 최후 A단계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라도 보면서 함수 기본적인 거 하고 계세요. 이따 반납하고. 자, 그리고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뭐 질문인데? 1대1 대응이 먼저 모르겠어요. 어? 차이가 먼저 모르겠어요. 1대1. 대응이랑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는 그냥 x 한 개, y 한 개 대응되는 거예요. 차이는 이겁니다. 만약에 방금 본 것처럼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 y의 원소의 개수가 x의 원소의 개수보다 하나 더 많아. 그럼 얘가 하나에 하나씩 대응이 된다고 해도 1대1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1대1 함수예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굳이 공역과 치역이 같을 필요가 없어. 이해됐지? 그런데 1대1 대응은요. x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y의 원소의 개수가 같고 얘가 이런 식으로 하나에 딱 하나 대응이 되면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지. 이게 1대1 대응이야. 이해됐어? 근데 이제 이거는 정의역하고 공역의 원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고 그래프로 확장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게 그려져야 된다고. 이게 1대1 대응. 알겠어? 이건 뭐야? 1대1 함수. 왜? 이게 공역이지. 근데 y가 그려지는 게 이거밖에 없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해됐어? 퀴즈. 이거 뭐냐? 빨간색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 뭐냐? 맞는 거 아니에요? 응? 빨간색 그래프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 봐봐. 이쪽 x에 대해서는 y가 없잖아. 정의역이 모두 대응에 참여하지 않지. 너무 쭉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에서만 그릴 거거든. 영역이 주어져 있잖아. 그치? 네가 말하는 거는 정의역하고 공역이 실수 전체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쭉 있으면 얘가 1대1 대응이자 그냥 함수야. 근데 항상 문제는 정의역하고 공역이 제한됐을 때 나타난다고. 이해됐니? 차이 알겠죠? 응. 채우 이해됐어 안 됐어? 읽으면서. 그러니까 기본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고 거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려운데 괜찮아요 뭐 이런 거야? 이거야 아니면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예요. 아씨. 그래서 채우야 나 지금 비염 때문에 코 막혀 죽겠네. 기본서 집에 가서 읽어봐야 돼요. 없잖아? 교과서라도 꼼꼼하게 봐줘야 돼. 사실 교과서가 제일 좋은데 교과서를 그러니까 그냥 쓱 이렇게 스치듯이 읽어가는 거 말고 꼼꼼하게 읽으면 좋아. 왜냐면 교과서가 모든 내용을 다 축약해서 가지고 있거든. 그걸 풀어놓은 게 기본서. 풍산자나 개념을 이런 거 있어 없어? 있죠. 그거 읽어.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거 문제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꼼꼼하게 쓰면서 보셔야 돼요. 알겠어? 이게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미나도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응. 꼭 읽어보세요. 료민이도 마찬가지. 네. 기본서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느끼는 개념의 어려움이 똑같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기본서 읽는 거 시간 얼마 안 걸릴 거거든? 그래도 한 번은 개념이 뭔지 봤으니까요. 꼼꼼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됐죠? 아니 하라고 이해를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실행을 하라고 제발. 실행을 하라고 미나. 너 이러면은 9월 달에 나랑 보충 오는 건 다 기본서 가지고 와가지고 기본서 강독. 류미도 마찬가지고 기본서 강독. 쌤 근데 저희 집합까지 나온대요. 명문 집합까지래? 네. 아씨. 레전드. 근데 괜찮아. 진도는 다 나가놨으니까. 그치? 근데 나는 상관없거든? 이게 집합까지 나오든 유리 무리함수까지 다 나오든 나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왜? 나는 다 알잖아. 문제는 뭔데? 니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에 서술형 나올 수도 있대요. 명문, 서술형 몇 점짜리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20 몇 점짜리 나온대냐? 원래 아니, 수학쌤이 자기가 10점? 서술형을 낼지 안 낼지는 아직 모르는데요. 그게 무슨 자기가 슈레딩거예요? 뭐 양자역학이요? 슈레딩거의 서술형도 아니고. 근데 쟤는 집합까지 나오면 기말 때 뭘까요? 기말 명제부터 유리함수까지 나올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희 집합부터 지금 한까지 나간다는 거. 범위가 넓잖아. 범위가 넓으니까 공부하기가 훨씬 골치 아파. 그러니까 범위가 넓은 게 저희 사진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광복은 작년 거 봐야 알겠지만 근데 광복은 잘하는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계속 변별력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아씨 니네 학년은 계속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게 좀 고민이야. 다 사회만 했어요. 응? 사회만 했어요. 잘했어. 그래도 확통은 기본적으로 듣지 않나요? 그래요? 확통 기본적으로 다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확통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수하고 확통은 선택인가? 선택 아니야. 대수하고 미적은 선택이 아닐 거예요. 필수야. 확통도 필수야. 그러니까 확통은 전 계열 다 필수니까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특히 미나, 다음에 채유, 르미니 세 사람이 진짜 그게 티가 나. 기본서 스스로 안 읽은 티가 나. 네. 진짜로. 네. 근데 여러분들이 습관을 기본서부터 읽는 습관을 들이면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게 많이 달라져요. 채유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가서 기본서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제부터. 그래서 복습할 때 특히 오늘 여러분들은 문제 복습보다 기본서의 개념 복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자, 숙제는요 유형 9번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